온 국민을 충격과 비탄에 빠뜨린 송파 세모녀 사건은 생활고의 죽음을 선택하고만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이렇듯 극심한 생활고를 겪으면서도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지원받지 못하는 사람은 410만 명에 이릅니다. 그러나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사이 장애가 있는 아들의 지원금 수령을 위해 자살한 아버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탈락을 비관해 자살한 거제 할머니까지 세모녀의 비극은 다른 가정에서도 되풀이되고 있는데요.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인 국민들이 비극에 마침표를 찍고 그들이 인간다운 기본 권리를 누리며 살아갈 방안은 없는지 현장 리포트 공전에서 알아봅니다. 큰딸은 당뇨와 고혈압을 앓았고 병원비가 없어 치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둘째 딸은 아버지 암 치료비를 대느라 신용불량자가 돼 취업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생계를 책임지던 어머니는 다리를 다쳐 수입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이들의 삶도 끝났습니다. 송파 세모녀의 죽음 이후 빈곤 사각지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요. 한국은 세계 10위권의 경제를 일궈냈지만 소득이 최저 생계비 이하인 빈곤층은 국내 600만 명 이상. OECD에서 2012년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주요국 빈곤율에서 한국은 6위를 차지했습니다. 국가에 이들 빈곤층이 최소한의 권리를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돕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가 있지만 수급자는 135만여 명에 불과합니다. 빈곤으로 추락한 사람들을 보호하는, 빈곤에 보호하는 역할로서 그러니까 두 번째 사회 안전망이라고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게 빈곤한 사람들이 적어도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각지대에서 도움조차 받지 못하는 인구는 410만 명으로 수급자의 배 이상 많습니다. 심지어 비수급 빈곤층의 월 평균 1인 소득은 51만 9천 원으로 수급 빈곤층이 받는 지원금 54만 7천 원보다도 낮습니다. 빈곤한 거를 국가가 알고는 있지만 그분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대상자가 안 돼서 보호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것이 이제 차상위 계층 또는 이제 지금 연금을 전혀 받지 못하는 노인인데 집이 있다든지 이래서 또는 뭐 부양 의무자가 있다든지 이래서 전혀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소위 빈곤의 사각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극도의 빈곤과 절망감으로 죽음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이들이 줄을 잇고 있는데요. 20대 이상 성인의 자살 충동 원인을 살펴보면 연령대별로 경제적 어려움이 모두 1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만큼 빈곤층에 대한 지원은 생사를 가르는 시급한 상황. 지금 당장 손쓰지 않으면 수백만 명의 소중한 우리 이웃들의 삶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게 될지도 모릅니다. 군산의 한 임대주택. 2살 연인의 가족의 보금자리입니다. 할머니는 간경화와 비형 간염을 앓고 있습니다. 2살 된 손녀딸 연희의 육아와 집안 살림이 건강하지 않은 할머니에겐 버겁기만 합니다. 연희가 할아버지 할머니와 살게 된 건 아들이 간암이라는 큰 병을 얻게 되면서부터입니다. 얘 엄마가 우리 아들 암이라는 거 알고 얘를 부정하니까 거부하니까 얘를 키기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때부터 키게 됐죠. 2개월 뒤부터 건강이기 때문에 뭐 서령 얘가 간암에 뭐 걸리는 이런 생각은 추워도 해본 일 없거든요. 그런데 차관 얘가 갑자기 쓰러져가지고 병원에 가보니까 뭐 간암 말기 20cm 되는 말기암이다.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불행 앞에 가세는 한순간에 기울었습니다.
그리고 또 얘가 보험도 비형 간염 그 보균자라 해가지고 보험도 안 들어줬거든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있다가 얘가 이제 그렇게 아파버리니까 부모로서 어떻게 해요? 우리가 노후에 좀 그 노후 자금으로 한 몇천만 원 해놓은 거 그거 다 들어갔죠. 그걸로 다 들어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까지 이게 잘못돼 버린 거죠. 이 가족의 병원비와 생계를 책임지는 건 63세 할아버지 몫입니다. 다니던 직장의 한 달 월급은 130만 원. 야근 수당까지 해야 고작 170만 원 남짓한 돈으로 네 식구 생계에 아들의 병원비까지 되는 것은 무리였습니다. 게다가 전셋집이 경매로 넘어가면서 5천만 원의 전세 자금은 540만 원으로 돌아왔습니다. 네 식구의 생계를 책임지던 할아버지마저 건강이 악화되어 신부전으로 거동까지 불편하게 됐습니다. 다니던 직장도 그만둬야 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아픈 자식과 갓난 손녀를 위해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이고 잘하네. 사실은 아픈 게 너무 무섭다. 돈이 없으니 병원을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를 혹시 병원이라도 다닐 수 있는 그런 길이 없느냐고 가서 이제 물어보니까 그쪽에서 이제 그 여러 서류를 작성을 해갖고 이렇게 해서 내라고 그래서 냈는데 다행히 군산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도움으로 임대주택을 구할 수 있었지만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될 수 없었는데요. 원인은 오래된 자동차 한 대였습니다. 이 차가 차는 100만 원짜리 차도 안 되고 다 알아요. 그분들도. 그러지만은 나라 법 자체가 15년이 됐든 25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간에 몇 cc 이상 뭐 가량 몇 cc는 그만두고 무조건 차가 있으면은 대상자가 안 된다는 거. 그게 우리나라 지금 법이잖아요. 사실은 실제 법이잖아요. 그러나 이 차를 팔 수도 없었습니다. 그걸 없애버리자니 우리 아들이나 나나 병원에 다녀야 되는데 이걸 없앨 수도 없고 할 길이 없었죠. 우리가 연탄불이라도 펴놓고 우리 그냥 죽자고 그랬는데 저 애기 저게 너무 걸려가지고 우리 죽고 나면 제가 어떻게 될까. 그렇다 해서 자까지 같이 죽일 수는 없잖아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산정되려면 실제 소득에서 지출 요인을 차감한 금액과 집이나 차 같은 재산의 소득 환산액을 더한 액수가 최저 생계비 이하일 때만 가능합니다. 집이 있다든지 또는 자동차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소득이 없더라도 소득으로 환산해서 이분은 이러이러한 소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소득이 없어도 대상자가 안 되니까 이제 받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었던 것들이고. 국회 예산정책처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이처럼 재산 기준 초과로 인한 기초생활수급 탈락자는 무려 230만 명에 이릅니다. 결국 지난 여름 암 투병 끝에 아들이 사망하고 차를 처분한 후에야 기초생활수급 대상자가 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나쁜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고소라 선생님이 우리한테 찾아온 거예요. 그래갖고 저 선생님이 우리한테 살 수 있게끔 힘을 준 거죠. 다행히 연인의 가족은 군산시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수급자가 될 때까지 생활에 필요한 도움을 받았습니다. 군산시를 비롯한 각 지자체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실 측면의 접근 방법, 소득과 재산이 부합하되 특히 이제 부양 의무자 때문에 보호를 못 받는 경우 또는 부양 의무자의 부양 기피라든지 가족 단절이라든지 부양 거부라든지 이런 분들을 집중적으로 발굴해서 그분들에게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제도권 내에 넣어주는 그런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이 위원회 활동을 통해 군산시에서는
2014년에만 473가구에 710명이 도움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사례 관리자들은 신청을 받은 가구들을 직접 찾아다니며 생활을 살피고 도움 줄 방안들을 마련해 줍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천까지 오시느라 오늘 관리 대상자는 김대남 할아버지. 하루벌이로 근근히 살아가는 홀몸 노인입니다. 몸이 너무 아파갖고 한 5년 전부터 그냥 그만뒀어요. 어떻게라도 못 그냥 풀칠이라도 해야지. 그래서 나가가지고 어디 노가다라도 하라 했더니 노가다도 나이 먹었다고 안 받아주고 그 역시 동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십수년 전 이혼 후 연락이 끊긴 자녀가 부양 의무자로 기록돼 있어 수급자가 될 수 없었던 겁니다. 이 가구처럼 실제로는 부양하지 않거나 가족 관계가 단절된 경우에도 서류상 부양 의무자가 있어 수급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국회 예산정책처의 발표를 보면 부양 의무자가 있어 수급액이 깎인 수급자가 108만 명, 수급 탈락자는 이보다 많은 117만 명에 이릅니다. 김대남 할아버지는 가족관계 단절을 사회복지사가 직접 확인하고 기초생활수급으로 보호를 받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부양 의무자 기준에 얽매인 채 도움을 절실히 기다리는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너무나 위태롭습니다. 이렇게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내고 지원하기 위한 일명 새모녀법이 마련됐습니다. 지난 12월 9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는데요. 극심한 생활고에 허덕이던 송파 새모녀가 지하 새방에서 쓸쓸히 죽어간 지 10개월 만입니다. 새모녀법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개정안,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을 말합니다. 이 법에 따라 앞으로는 부양 의무자 기준이 대폭 완화되고 맞춤형 개별급여 제도를 도입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을 찾아내고 지원하게 됩니다. 새모녀법이 발의가 되면서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시키는 그런 역할이 기대가 되는 것이고요. 그동안에 부양 의무자 때문에 신청을 망설였던 분들도 이제는 부양 의무자 범위가 넓어졌기 때문에 그분들이 많이 보호를 받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갇혀 탈출구를 찾지 못한 채 사라져간 수많은 생명들. 우리 이웃들이 이제 다시는 이런 아픔을 겪어서는 안 될 텐데요. 빈곤이라는 상처를 껴안고 신음하는 국민들을 지켜주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이른바 새모녀법이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앞으로 새모녀법이 사각지대에 방치됐던 이들을 어떻게 지켜줄 수 있을지 2부에서 알아봅니다.